안녕하십니까. 2014년도 3월 22일 수업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이제 합격자 발표가 났기 때문에 좀 마음이 뒤숭숭하실 겁니다. 그래서 오늘 저녁은 합격자가 없는 관계로 제가 저녁을 살 테니까 끝나고 이 옆에 1층에 그 본관 앞에 유림 숯불갈비에 한 10명 정도 예약을 해놨거든요. 뭐 시간 되신 분들은 참석하셔가지고 식사 함께 하시고 그다음 맥주 한잔 하시고 8시까지만 할 거니까, 왜냐면 너무 많이 드셔도 그 다음날 또 부담이 되거든요. 그래서 간단하게 서로들에 대해서 좀 더 아시고 앞으로 또 공부할 때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시간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좀 이따 다시 설명을 드리겠지만, 이제 합격자 발표 부분에서 발성배전이 2명이 나왔습니다, 지금. 그래서 102회, 뭐 오전에 들으신 분들은 일단 아시겠지만은 102회 부분에 대해서 발성배전 합격자가 의외로 적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8월 달에는 더 많은 합격자가 있을 거라고 좋은 기대를 가지고 이렇게 134일 동안 나머지 기간을 잘 활용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발성배전이 2명, 지금 보니까 353명 시험 봐서 둘 하니까 불합격자가 351명이거든요. 근데 합격률은 요거 비율로 하게 되면 0.56%입니다. 이게 좀 보면은 한 5, 6% 정도 해가지고 5, 6%라 그러면 한 여기서 하게 되면은 뭐 2명이 0.56이니까 10명까지도 나왔다는 얘기거든요. 근데 지금 그런 부분들이 안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 여름에는 이런 부분들을 채워줄 수 있게끔 2명에서 8명 정도가 나오지 않을까, 뭐 이렇게 예상을 하셔도 되고요. 일단 2명 합격할 때 들어가려고 하시지 말고 20명 합격할 때 들어가려고 하시면 됩니다. 이번 시험은 누구나 다 어려웠기 때문에. 근데 다른 과정들을 보면 건축전기는 6명이 됐는데 뭐 어디서 됐냐 뭐 알아보니까 뭐 한국전기 쪽에서 한 5명 정도 됐고, 이렇게 그런 부분들 얘기가 들리거든요. 그래서 뭐 그것들은 이제 문제들이 자기네들이 그쪽에서 공부했던 문제들이 많이 나온 겁니다. 근데 이번 건축전기 문제는 보면은 발성배전 쪽의 유형의 문제가 한 40% 정도 차지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건축전기만 공부했던 분들은 이번에 합격하기 좀 힘들었을 거고, 뭔가 대비를 한 거죠. 최근에 건축전기 쪽에서 발성배전 문제가 많이 나왔기 때문에 그런 쪽에서 아마 연구반에서 그 발성배전 쪽에 대한 문제들을 가지고 먼저 대비를 하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학원에 따라서 좀 사람들이 많이 나오는 거는 그때 공부했던 유형들이 많이 나오는 겁니다. 그 사람들이 같이 공부했던 사람들입니다. 어차피 스터디를 통해서 같이 공부를 하다가 그 유형에 많이 문제가 나오면 많이 합격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것도 운대가 있습니다. 이번 같은 경우는 1교시, 2교시, 3교시, 4교시별로 해가지고 여러 사람들의 그 채점 부분을 가지고 점수대를 보면은 다양하게 나왔는데, 일단 1교시 때는 40점에서 50점대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 1교시 때 부분이 좀 어려웠다라고 얘기는 하기가 힘듭니다. 왜? 대부분 다 4, 50점대가 나오니까. 근데 2교시 때는 점수가 잘 안 나왔습니다. 2교시 때 선택을 하기가 힘들었기 때문에. 점수가 좀 짜게 나왔습니다. 30점에서 50점대. 이게 50점대라는 게 보통은 60점대가 나와야 되는데 60점대가 안 나왔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40에서 60점대가 나와야 되는데 30에서 50점대가 나왔다는 건 10점 정도가 떨어졌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3교시 때는 보면은 한 40점에서 60점대. 그러니까 평균 정도가 나왔다는 얘기죠. 근데 4교시는 조금 더 많이 나왔더라고요. 4교시는 뭐 40에서 뭐 70점대까지. 이렇게. 근데 이제 이것도 보시면 60점대로 봐야죠. 70점을 넘긴 사람은 진짜 그 네 문제를 제대로 선택했던 거고. 여기만 봐서는 그렇게 어려웠다고 보기는 힘든데 2교시가 너무 작다 보니까 사람들이 여기서 60점 이상을 맞아줘야 되는데, 문제는 여기서 60점대 이상을 못 맞고 여기서 떨어져 버리고 여기서 떨어져 버리니까 합격 점수가 안 나오는 거죠. 그래서 보면은 저 같은 경우도 4교시는 65점 나왔거든요. 5교시는 57점인가 나왔고, 여기는 뭐 47점인가 나왔는데 여기가 30점대가 나와버리는 겁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 여기서 이쪽 거를 채워주더라도 이쪽이 부족하죠.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게 1교시입니다. 1교시 때 점수를 가장 많이 받아줘야 되는데 1교시 때 점수를 가장 많이 받기 위한 부분은 키워드입니다. 역시. 왜냐면 개요 쓰고 뭔가 쓸 때 개요 쓰고 간단하게 이렇게 내용을 써서 전달을 해줘야 되거든요. 10문제에 대해서. 키워드가 돼 있는 분들은 1교시 때 50점대가 나옵니다. 무조건. 왜냐면 1교시 때 50점대가 나온다는 얘기는요, 다른 교시는 60점대가 나온다는 얘기거든요.
여기 지금 13문제 중에 10문제의 키워드를 써야 되는데 10문제 키워드를 반타작 이상, 5점 이상을 쓰려면 기본적인 키워드가 나와야지 5점에서 7점이거든요. 그 7점을 맞기는 힘드니까, 왜냐면 시간 관계가 있기 때문에 그 시간 안에 예를 들어 100분 안에 10문제를 선택해서 10문제를 알차게 쓸 수 있는 시간이 잘 안 됩니다. 왜냐면 얘 같은 것들은 이제 4문제만 선택하면 되기 때문에 장수가 좀 부족하더라도 기본적인 배점을 받을 수가 있는데, 얘는 기본적인 배점을 받으면 기본적으로 써야 되거든요. 기본적으로 쓰려면 예를 들어 한 페이지를 쓰더라도 뭔가 내용이 축약이 돼 있어야지만 5점을 준다는 얘기입니다. 5점을. 뭐 5점, 6점, 7점을 받으려면은 7점을 받으면 그림도 그리고 알차게 그려야 되고 완전 빡빡하게 써야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1교시 때가 보통 50점대가 나오면 2교시 때 60, 60, 60 중에 하나가 뭐 한 7, 80대가 나오면은 그걸 채워주면서 50점대를 채워주면서 합격을 하는데, 이번 2교시는 너무 점수가 안 나오자 보다니까 사람들이 여기는 비슷하게 나왔습니다. 평상시 때 보던 그 관점에서. 근데 이 2교시 때 점수대가 너무 많이 떨어지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평상시 때 기준들이 있으니까 계속 시험을 봤는데 자기가 한 50점대 나왔던 사람이다. 뭐 예를 들어 55점 정도 나왔던 사람이다. 그러면 이번에 45점 정도가 나왔습니다. 10점 정도가 마이너스. 그러니까 평균이 한 10점 정도가 떨어졌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합격자가 2명 정도밖에 안 나오는 거죠. 점수 자체가 다 평균이 떨어졌기 때문에. 근데 어떤 때 이제 이 평균 점수가 높게 나오는 적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합격자가 있는데 대부분 이 두 사람도 거의 60점대입니다. 60점이나 61점이나 62점이나 그 정도 선에서 왔다 갔다 할 겁니다. 왜냐면 우리는 60점만 넘기면 되거든요. 근데 옛날에 이런 식으로 많이 나올 때는 합격자가 20명씩 나올 때는요, 평균 점수를 보면 점수가 잘 나와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룹이 딱 나와 있다는 얘기예요. 잘 나오는 그룹이 있고요. 애매한 그룹은 아예 떨어뜨리고, 좀 잘 나오는 그룹 같은 경우는 아예 점수를 많이 줘버립니다. 합격자를 빼버리기 위해서. 그렇지 않으면 나머지 비슷한 그룹들은 점수를 낮춰놓습니다. 비슷한 것들은 별로 눈에 안 띄거든요. 그럼 채점하기 좋게 점수대를 맞추는 겁니다. 왜냐면 그 일일이 그거를 점수를 맞추지는 못하지 않습니까? 그럼 딱 기준을 정하는 겁니다. A급, B급, C급. 25점짜리 기준을 할 때 A급은 20점, B급은 뭐 17점, C급은 15점 이렇게 되겠죠. D급은 12점 뭐 이런 식으로. 근데 이렇게 단수를 이렇게 여러 개로 나누면 채점하는 사람이 힘들 거란 얘기죠. 그러니까 아예 뭐 세 등급을 해가지고 얘는 20점 주고 얘는 15점 주고 얘는 10점 주고 이런 식으로 했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그래서 A그룹짜리만 합격을 하고 이 B그룹짜리가 보통 17점 주던 사람이 15점을 주니까 여기서 평균 점수가 깎아져 버리는 거죠, 전부 다. 그래서 아예 쓰려면은 여러분들 쓰실 때 키워드를 정확하게 써주시고 뭔가 그 사람하고 차별할 수 있는 걸 써줘야 되는데, 이번에도 얘기했던 것처럼 개요에서 나는 어떤 식으로 뭘 쓰겠다라는 부분을 정확하게 써주고, 왜냐면 문제의 유형들이 25점짜리를 쓰기에는 조금 애매한 문제들이 많이 있었거든요. 그러면은 그걸 25점짜리 표현을 하기 위해서는 뭔가 앞뒤로 뭔가 채워줬어야 된다는 얘기죠. 이번 오전에 설명드렸던 것처럼 발전기 자기여자 조금 이따 나오죠. 충전에 의한 부분. 자기여자 할 때도 자기여자만 쓰면은 좀 부족하죠. 그렇기 때문에 왜 자기여자가 나오게 됐는지. 그래서 이 다음 조금 이따 설명드리겠지만 송전선, 충전, 용량에 의한 문제점을 설명하는 거죠. 근데 문제점을 설명하면서 여기서 지금 변전소 측에 대한 대책, 뭐 발전소 측에 대한 대책 이런 식으로 이제 또 추가적으로 나눠 넣을 수도 있고, 근데 여기는 발전기 자기여자를 물어봤으니까 발전기 자기여자만 답변을 하면 안 된다는 얘기죠. 페란트 현상에 대한 문제가 있고, 그다음 발전기 자기여자 현상에 대한 문제가 있는데, 발전기 자기여자 현상은 이런 거다라고 이제 설명을 하면서 여기 이제 대책에 단락비가 나오죠. 그럼 단락비는 또 뭐다, 이런 식으로 좀 내용들을 또 더 많이 넣어주시고, 그러면 이제 이게 전체적으로 봤을 때 점수대가 조금 더 올라가는 거죠. 다른 사람하고 차별이 되니까. 이런 부분을 하셔야지만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하기 위해서는 먼저 이제 개요를 써가지고 어떤 식으로 이걸 내가 설명하겠다라는 걸 적어주는 것도 좋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키워드도 한눈에 볼 수 있게끔, 눈에 딱딱 뜨게끔, 그리고 그림도. 개요도 좋은 거는 표로 해주시면 좋습니다. 두 개가 있다. 여기 충전 용량의 장애, 그러면 여기는 페란티, 발전기 자기여자, 그리고 페란트는 여기 그림 이렇게 그려져 있고, 이렇게 해가지고 그려놓고, 개요에서 이렇게 간단하게 그려놓고, 본문에 가서 또 그리는 겁니다. 근데 이제 개요를 딱 보는 순간 이 사람이 뭘 얘기하는지 보이죠?
그러니까 자꾸 노출을 많이 시켜줘야 된다는 얘기예요. 노출을. 눈에 띄게끔. 왜냐면 채점자들이 아까처럼 A, B, C, D 이렇게 채점을 한다고 했는데, 지금은, 이번에는 A, B, C로 채점을 했다는 얘기죠. 예를 들어. 기존에는 A, B, C, D로 했는데. 그럼 눈에 잘 떼야지, 제가 한 17점 정도가 됐었습니다. 17점 정도. B등급이 됐었는데, 이런 거 하나 때문에 A등급으로 가게 되면 거기서 점수제를 많이 받을 수가 있으니까. 그 표를 그리고 그림을 그리고 도표를 그리고 수식하고 이런 것들 눈에 띌 수 있는 부분을 많이 해주셔야지만 됩니다. 그림은 기본서 안에 있는 그림을 반드시 그려주셔야 된다. 제가 얘기했죠. 단팥빵에 단팥이 없는 거하고 똑같다 이거죠. 겉에 보면 뭐 이렇게 깨도 막 붙어있고 하는데 딱 먹어봤더니 단팥에 뭐 호두도 있고 뭐 강정도 있고 하는 거하고 단팥만 있는 거하고는 느낌이 틀리다는 얘기입니다. 겉으로 봤을 땐 비슷한 것 같은데 쪼개보면 뭔가 있거든. 호두과자도 똑같지 않습니까? 왜 우리가 호두과자 천안에 가서 먹으면 똑같은 호두과자인데 어디는 맛있고 어디는 맛이 없고 똑같은 호두가 들어있는데 여기는 호두가 많이 들어있습니다. 씹으면 느낌이 틀리죠. 그러니까 애들이 벌써 압니다. 애들이 그냥 그 고속도로 휴게소에서 사다 주는 건 안 먹는데요. 천안 같은 데 가서 이렇게 호두과자 사다 주죠. 그럼 맛있게 먹습니다. 왜? 자기네들이 봐도 맛있으니까. 겉으로 봐서는 똑같거든요. 뭔가 틀린 부분을 자꾸 부각을 시켜주셔야 되는데, 그러려면은 여러분들 계속 써보시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지금 뭐 30분간 쓰면서도, 내가 써본 거는 잘 써지는데, 그리고 이제 책에 있는 대로 쓰려고 하시지 말고, 자기만의 그 부분을 자꾸 노력을 하셔야 된다는 얘기죠. 어떤 분들은 요약을 참 잘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 요약된 거에다 살을 붙여 나가면 되는데, 먼저 요약을 하는 것들이 저는 좋다라고 추천을 드렸습니다. 개요가 안 나오면은, 어떤 식으로 써 나갈지를 여러분들이 정하시지 않으면은 나중에 답안을 전개하기 힘듭니다. 그래서 전개하는 훈련들을 자꾸 해 주셔야지만 되고요. 지금 오늘은 이제 수업을 하면서 그 전에 전체적으로 요약을 해드렸던 거는 간단하게만 요약을 해드리고 바로 수업 전에 요약되어 있는 키워드를 한번 보여드리고 다시 또 수업 들어가고 이런 식으로 조금씩 바꿔볼 겁니다. 왜냐면 상황을 그때 맞춰가지고 문제의 유형에 따라서. 여기 보시면은 철공진 나왔는데 사실 어렵습니다. 철공진 깊이 들어가면은. 그래서 여기는 딱 나와 있는 키워드가 기본파냐, 특수철공진이냐, 기본 철공진이냐, 특수철공진이냐, 그 두 개로 나가서 전개하면 되는 거고요. 충전용량 증대, 아까 얘기한 것처럼 뭡니까? 페란티 현상하고 발전기 자기전자 현상에 대해서 풀어서 써주시면 됩니다. 중성조 접지 방식, 4가지가 있죠? 그 4가지 접지 방식에서 쓰고, 그거에 대한 특징과 장단점을 설명해 주시면 됩니다. 근데 여기도 그림이 빠지면 안 되죠. 여기도 그림이 빠지면 안 되고, 철공진도 그림이 빠지면 안 되고. 철공진이 뭐냐? 등가회를 그려가지고 철공진을 설명을 해줘야 되니까. 그러면 여기서 철공진이 일어난다. 그럼 뭔가 공진이 일어나는 거 아닙니까? L과 C가 공진이 일어나는 거니까. 근데 이제 여기 보시면은 철공진에서 나왔던 부분들이 뭡니까? 자화 현상에 의해서 뭐 특수 철공진이 나온다. 그러면 뭐 여기 히스테리시스 곡선의 뭐 자하고 BH 커브라든가 그런 것들도 그려주고. 중성점 잔류전압. 여러분들 헷갈려지는 게 이제 중성점 잔류전압하고 유도장애하고 하면 좀 헷갈려지거든요. 중성점 잔류전압 그림을 그릴 때 어떻게 그리냐면 Y로 그립니다. 중성점을 접지하지 않았을 때. 접지하지 않았을 때 이걸 가지고 키포인트라는 얘기죠. 그러면 유도장애에서는 그림을 어떻게 그리죠? 유도장애 종류 3가지가 있죠. 첫 번째 정전, 그 다음에 전자, 그 다음에 고조파. 이게 나와야 된다는 얘기죠. 유도장애. 그럼 정전 유도장애 정의가 어떻게 되죠? 예? 평상시 정전 아니요, 그렇게 하시면 안 되고요. 정전 용량 정의는 여기 정전 유도장애, 죄송합니다. 정전 용량이 아니라 정전 유도장애는 전력선과 통신선 사이에 이게 기본적으로 나와야 된다는 얘기예요. 여기도 상호 정전 용량에 의해서 생기는 이런 식으로 상호간에 저희 오늘 아침에 뭐 배웠습니까? 자기 부분, 상호 부분. 네? 이거는 작용이다. 이런 부분 다 갖다 써먹는 거죠. 그러니까 아는 내용들을 이런 그 단어들을 여러분들이 많이 아는 단어들을 써주시는 게 중요하다는 얘기죠. 그러면 전전 유도 장애 그림 그릴 때 어떻게 하죠? 항상 그리고 예. 대기간의 잔류전압으로서 정전 유도 장애에서는 하나, 둘, 세 개. 사다리 이렇게 사다리 그리고 예. 예? 통신선 하나 그리고 통신선 그렸죠. 예? 대기간의 예.
이게 들어가는. 전자유도장에서는. 전자는 전력선하고 예. 선하고 참깨선 예. 해가지고 전압에 이따가 나올 텐데 이제 그림이 중요한데 여러분들이 이제 여기서 중성점 잔류전압의 그림하고요 유도장의 그림 부분을 좀 헷갈려 하실 수 있는데 여기서 이제 그림을 잘 보셔야 되는 게 이 그림들을 어떻게 그릴 건지를 딱 생각이 나야 된다는 얘기. 요거 하면은 개요 그림 이런 식으로 개요하고 그림 그 다음에 키워드로 설명 이런 식으로 이제 딱 문제 보면은 이 세 가지가 나올 수 있게끔 훈련을 하셔야지만 됩니다. 근데 개요가 처음에 안 나오니까 무조건 키워드를 가지고 다 외우는 거죠. 그리고 그림은 많이 보시다 보면 나오는 거고. 그러면서 이제 그림을 어디다 배치할 건지 정확하게 생각을 하셔야지만 됩니다. 전력 품질. 품질하면은 먼저 충전 용량 증대는 5-8입니다. 중성점 접지는 6장이죠. 중성점 잔류다음 6-4였나요? 요거는 유도장의 6-5였나요? 하여튼 6장에서 중성점 접지 방식과 유도장애가 나오면서 그 사이에 중성점 잔류전압이 들어가죠. 얘가 6-2인가 그렇고 여기 6-3인가 4하고 얘가 5인가 그렇습니다. 이렇게. 뭐 그런 내용은 중요하지가 않고 순서가 그렇게 돼 있다는 얘기죠. 근데 여기 갑자기 이거 지금 이 책이 기본서 순서대로 돼 있다고 하는데 전력 품질이 나왔습니다. 전력 품질이 몇 장이죠? 송배전공학에서? 이건 14장 쪽에 있습니다. 아, 요거는 지금 5장이고 얘가 6장인데 갑자기 14장이 나왔습니다. 예? 고조파 몇 장이 있죠? 14장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조금 순서는 바뀌었지만 여러분들이 보면 중요한 순서대로 얘도 보면은 중요한 순서대로 들어가 있습니다. 물론 그리고 여기 삼상 단락고장 여기는 몇 장이죠? 7장입니다. 또 좀 안 맞습니다. 이런 것들이 보면은 얘나 이런 것들이 고조파나 전력품들이 14장에 있지만 중요하기 때문에 앞쪽으로 넘어왔다라고 생각하셔도 되고요. 이걸 꼭 책의 순서대로 배치할 필요는 없습니다. 같이 이해하기 좋게끔 놔주면 되니까요. 여기도 고조파가 나온 게 여기 유도장에서 정전 유도장애, 전자 유도장애, 고조파 유도장애가 있으니까 그거하고 같이 보기가 좋으니까 이렇게 하셨다고 생각하셔도 되고요. 전력 품질에서 세그 수엘 뭐 해가지고 인터럽션 해가지고 여러 가지 나오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같이 보기에서 이렇게 썼을 수도 있는 거고요. 여러분들이. 전력 품질은 책에는 그림이 없습니다. 그림이. 항상 그림을 그려주셔야 되는 게 여기서 이제 정의가 있다. 여기 100이라는 부분이 있다. 그럼 매초에서 예를 들어 시베마 커브는 건축전기에서는 시베마 커브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렇게. 그래서 여기가 100이라는 퍼센테이지고 여긴 시간입니다. 이 시베마가 뭐냐면은 시베마 이렇게 합니다. 시베마 커브라고. 근데 컴퓨터, 비즈니스, 이퀴먼트, 매니팩처 어소시에이션. 이거 컴퓨터를 만드는 회사에서 자기네들 컴퓨터가 정전되지 않게끔 하기 위해선 어느 정도의 전압이 어느 정도 이상 지속이 돼야지만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요거 뭐냐? 요쪽은 안정한 영역입니다. 그래서 100%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몇 초 이상 계속 시간이 오게 되면 얘는 정전이 안 되죠? 근데 여기서 한 70%에서 요게 1초라고 하면 1초 이상 정전이 되면 그때는 정전이 될 수밖에 없다는 얘기죠. 그리고 어느 정도 이상 전압이 올리게 되면 얘도 정전이 될 수밖에 없다. 이게 시베마 커브에서 얘기하는 건데 그러면은 우리들이 전력 품질에서 얘기하는 건 뭐냐? 이 100이라는 기준에서 얼마나 떨어졌냐? 얼마나 떨어지면 여기 요 범위로 떨어지게 되면 어떻게 될까? 정전이 일어나죠? 순간적인 정전이 세급니다. 떨어졌다. 올라가는 건 여긴 스웰입니다. 인터럽션이 있고 트랜지언트가 있고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각각의 영역을 맞춰가지고 그림을 얼마든지 표현을 해주실 수가 있다는 얘기죠. 이런 그림이 아니더라도 건축적에서는 이런 그림을 쓰는데 발송계에서는 이런 그림을 잘 안 쓰지만은 여러분들 이런 것도 써주시면서 다른 그림을 가지고 또 표현을 해줄 수가 있다는 얘기죠. 여기 기준으로 해서 이렇게 해서 여기서 뭐 몇 초에서 뭐 몇 초 이상 떨어지면 얘는 세그다. 여기 기준에서 몇 초 이상 올라가게 되면 스웰이다. 그리고 순간적으로 여기서 몇 초 정도 순간적으로 올라갔다 떨어졌다. 이걸 뭐 이 그림을 그려가지고 여기다 예를 들어 파형이 원래는 이게 정상 파형이 돼야 되는데 여기서 이렇게 떨어졌다. 이건 뭐죠? 세그죠. 스웰은 더 올라가죠. 이런 식으로도 그림을 그릴 수가 있고 여러 가지 형태로 여러분들이 표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 표현을 하는 것들은 여러분들이 하셔야 되는데 그것들은 어떻게 되냐. 답안지를 많이 보시면서 여러 사람의 답안지에 어떤 좋은 그림들이 있습니다. 그걸 자꾸 훈련해서 넣으셔야지만 됩니다. 제가 하는 것들은 개념적인 부분 위주로 하면서 이런 것들이 있다 그러면 그런 자료들을 보여드리는 거죠.
그래서 지금 돌아다니면서 시험 보시면은 좋은 답안지가 있는지 그런 것들 보고 있으면 같이 공유를 하려고 안내를 해드리는 거죠. 정전유도, 전자유도, 고주파 유도 장애는 이따가 설명을 드릴 거고, 고주파. 그럼 고주파가 뭐냐 이거죠? 고주파가 뭐죠? 고주파의 50차수까지 고주파를 예? 기본파의 정수매조파를 고주파라고 얘기하는데, 아까 말씀하신, 먼저 이제 정의를, 기본파의 정수매조파. 그런데 이제 고주파가 있고 고주파가 있다. 얘도 고주파도 정수 매조파죠. 얘기를 50차수까지, 얘는 50차수 이상 해가지고 얘를 보면은 60Hz 곱하기 50이니까 얘는 3kHz까지를 고주파라고 한다. 이렇게 나와 있고, 그 그림들 그려주시고, 예를 들어 기본파가 이렇게 있었다. 정수 매조파니까 하나, 둘, 셋, 넷, 다, 여. 그러면 하나, 둘, 셋. 그러면은 주기가 하나죠. 1고주파는. 주기가 3개죠. 3고주파는. 주기는 n배고 크기는 하나죠. 얘가 이 안에 3번이 들어가려면 크기가 3분의 1로 줄어야지만 됩니다. 그러면 크기는 n분의 1이고 주기는 n배고, 이런 내용들이 들어가면서 이것들을 어떻게 하느냐, 퓨리에 급수를 해가지고 분해해서 내용들을 보고 있다. 이런 내용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 참조하시고, 그다음 외형파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것들이 합쳐져 있는 외형파 안에서 고주파 성분을 끄집어내가지고 하는 부분이다. 이런 내용들도 나오고, 여러 가지 내용들을 이제 추가해서 나가면 된다는 얘기죠. 근데 그것들을 어떻게 이끌어낼 것인지, 고주파 하나만 보고 고주파 안에서 어떤 식으로 답안을 이끌어 나가실 건지는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셔야 된다는 얘기죠. 근데 모범 답안에 어느 정도 내용들이 나와 있으니까 그걸 보고 접근을 하셔야 되고요. YY 결선이 왜 나왔을까요, 여기서는? YY 결선의 결연에는 좋지만 네. 화발tem으로 인해서 예. 타 결선이 필요하다. 그 맞습니다. 그래서 왜 YY 결선을 안 하느냐? 변압기 결선 부분에서 보시면은 변압기 병렬운전 가능한 결선들이 있거든요. 그런 것들도 같이 참조를 해서 보시면 됩니다. YY 결선을 하면 좋은데, 여기에 중성점이 이렇게 돼 있다 보니까 사실은 변압기에 이게 각변이하고도 관련이 돼 있습니다. 그러면 각변이가 어떻게 됩니까? YY의 제로 아닙니까? 그럼 제로는 위상각이 차이도 없고 하니까 좋죠. 좋은데 뭐니까, 얘를 자세히 그려주시면 이렇게 2개가 나옵니다. 여기도 2개가. 이렇게. 요게 이제 결선 부분이 되는 거거든요, 요게. 근데 여기가 연결이 돼 있고, 여기 부분이 어떻게 돼 있냐에 따라서 틀렸는데, Y는 얘가 그냥 연결돼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정상분, 역상분, 영상분 임피던스가 있는데, 영상분이 연결돼 있다는 얘기죠. 그러면 고주파가 올라갑니다. 근데 예를 들어, 우리가 많이 쓰는 델타 Y 결선 있죠. 걔를 그림을 그리면은, 여기 2개가 있다면서요. 여기도 2개가. Y일 때는 어떻게 된다고? 연결된다고, 무조건. 연결됐습니다. Y니까. 델타는 어떻게 된다고요?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그럼 여기서 사고 났죠? 그 영상분도 올라가려면 어떻게 합니까? 갔다가 여기 끊어져 있네? 못 올라간다는 얘기예요. 지락사고 나면은. 얘가 지락사고 나면은 얘가 지락전류도 영상전류라고 했죠. 이게 이쪽으로 올라가나요? 못 올라갑니다. 왜? 이쪽으로 끊어졌기 때문에 얘는 이쪽으로만 들어옵니다. 그래서 지락전류 검수는 여기 중성선에서 이렇게 잡는데 실질적인 델타 결선이기 때문에 얘가 이쪽으로 들어오는, 여기서 잡아내는 거죠, 결국. 이런 것들도 이제 임피던스를 가지고 이제 같이 비교를 해서 보시면 됩니다. 깊숙하게 들어가게 되면은. 그리고 여기에 보시면은 여기서 그렇기 때문에 델타 결선을 하나를 더 달아가지고, 그러면 여기 사이에 이게 들어가 있으니까 얘가 이쪽으로 넘어가려다가 얘가 있으니까 어떻게 합니까? 이쪽으로 가서 여기서 순환하면서 영상분은 다 열렸어. 소모가 되니까 영상분이 이쪽으로 유출이 안 되니까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지금. 그 내용 때문에. 그 다음 3상 단락고장. 보시면 단락고장 부분은 평형분입니다. 그 고장조리를 계산하는 방법에 있어서 평형고장 계산과 불평형고장 계산이 나오는데, 그 평형고장 계산은 계산이 쉽기 때문에 순수하게 간단한 단락고장 같은 경우는 이런 대칭분이 필요가 없다는 얘기죠. 근데 불평형고장 같은 경우는 계산하기가 힘들기 때문에 이런 대칭분이라는 성분으로 끄집어내가지고 계산을 해야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나온 게 대칭자법법이고, 대칭자법법을 이용해서 계산을 하려다 보니까 어떤 그 기지량하고 미지량에서 미지량 부분이 많다 보니까 우리가 모르는
저번에 이제 제가 좀 실수를 했었는데 발전기 기본식에서 뭡니까? V0, V1, V2인데 그때 뭐 E0, E1, E2 이렇게 설명을 했었을 겁니다. 그냥. 그럼 V0는 얼마죠? 3분의 1. 예? 3분의 1. 이게 3분의 1인가? 1, 2, 3면은 3분의 1이고 그 다음에 뭐죠? 이게 VA죠. 그 다음에 또 VB 또는 VC 이렇게 된다는 얘기죠. 요거는 3분의 1. 왜? 0, 1, 2면 3분의 1. 여기도 3분의 1입니다. 근데 중요한 건 요거 VA, VB, VC는 똑같은데 여기 1이 나오면 뭐라고요? 여기 A라고요. 그리고 여기는 A 자승이고. 근데 이게 아니라 이게 VA, VB, VC였을 때는 A, B, C니까 어떻게 됩니까? 그냥 V0 플러스 V1 플러스 V2죠. 이렇게 하면 되죠. 근데 여기서는 V0 플러스 이게 B면은 무조건 가운데가 A 자승이다. 요거만 하나만 알고 계시면 된다고요. 여기서도 0, 1, 2, 3면 3이고 1일 때는 A다. 여기는 A, B, C다. 그럼 B일 때는 A 자승이다. 요거만 하시면 쉽다고요. 이런 내용들을 가지고 그냥 여러분들 하시면 됩니다. 발전기 기본식에서 또 유출을 해가지고 내용들을 한다고 했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 보시면은 아까 뭐 대칭좌표법 같은 그냥 이렇게 해서 그냥 바로 대칭분 성분 같은 건 계산이 되는데 비대칭 성분 같은 건 이 밑으로 가서 다시 계산을 해가지고 넘어가는데 여기서 아까 얘기한 것처럼 V0, V1, V2, I0, I1, I2를 끄집어내려다 보니까 여기서 끄집어지지 않는 부분이 생기니까 그거를 마이너스 Z0, I0라는 발전기 기본식에서 얘가 2제로 했네? 또 생각이 안 나네. 얘가 V0는 마이너스 Z0, I0의 발전기 기본식에서 V1이 2A 마이너스 Z1, I1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서 지금 V0 나왔죠? I0 나왔죠? V1 나왔죠? I1 나왔죠? 여기서 이 6개 중에 3개 값은 생성이 되니까 나머지 3개 값은 요 수식에서 유출을 하기 위해서 발전기 기본식을 또 쓴 겁니다. 그래서 나오면은 여기서 나오는 IA, IB, IC, VA, VB, VC 아까 했던 것처럼 그렇게 해서 여기서 나온 값을 가지고 A라든가 A 자승 같은 이런 벡터 연산제를 이용해서 원하는 값을 이끌어내는 게 바로 대칭좌표법이라는 얘기죠. 그래서 이걸 이용할 때는 저희가 고대 발전이라는 키워드를 이용해서 고장 조건을 이용해서 거기서 이 고장 조건에서 기질량과 미질량을 이용을 해가지고 여기서 대칭좌표법을 이용하기 위해서 이쪽으로 끄집어내는 겁니다. 내다 보니까 여기서 뭔가 지금 빈 값들 있죠. 그래서 그걸 뭡니까? 발전기 기본식 여기서 원하는 값을 다시 추출합니다. 추출하게 되면 이 6개 값이 다 나왔을 거 아닙니까? 다 나왔으면 어떡합니까? 이 값으로 환산하기 위해서 우리가 필요한 요 값들만 지금 넣어주면은 이 값들이 나올 거 아닙니까? 그러면 원하는 전압전류 값을 계산할 수 있다는 얘기죠. 그런 식으로 이제 그림을 가지고 같이 흐름을 가지고 외워주시면 되고요. 하나 더 얘기했던 거는 뭐 나머지는 다 똑같은데 저번에 일선지락에서 그림을 가지고 설명할 때 외우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저희가 뭐 플레밍의 왼손 오른손 법칙 할 때도 어떡합니까? 왼전 오발 이렇게 오죠. 완전 오발. 왼손은 전동기고 오른손은 발전기자. 이런 것들을 외웠던 것처럼 저는 이걸 어떻게 하냐면 여기 압류를 외웠습니다. 압류. 이것도 뭡니까? 발전 아닙니까? 발전. 이것도 압류. 이렇게 외웠다는 얘기죠. 똑같은 방식이니까 같이 외워버렸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어떻게 되죠? A상이니까. 여기는 B상이니까. 여기는 C상이니까. 여기는 이렇게 가면 A죠. 이렇게 가면 A 자승이고 이렇게 가면 A 삼승이죠. A 삼승 뭐라고? 1이라고요. 그러니까 여기는 1이고 여기는 이렇게 갔으니까 여기는 A 자승이고 여기는 이쪽으로 갔으니까 A고 그러면 이제 일선 지락전류계에서 계산할 때 일선 지락전류에서는 VB 뭐 EB라고 얘기를 해도 되고 뭐 VB라고 얘기를 해도 되고 보통 뭐 EB라고 얘기를 하면 보통 EA, EB, EC로 얘기를 하니까 EB는 뭐 EC는 이렇게 돼 있다. 밑에 똑같다고 그랬죠. Z0 플러스 Z1 플러스 Z2분의 뭐라고요? 일선 지락이니까. 네. 여기다가 2A가 붙으면 되고요. 그럼 여기다가 가로 열고 Z0 플러스 가로 열고 Z2까지만 해놓고 여기 들어가는 게 헷갈려진다는 얘기죠. 그럼 여기서 보시면은 B상을 기준으로 하는 거니까 B상.
비상이니까 이게 비상이 기준입니다. 비상인데 뭐라고? 이 앞에가 전압이었죠? 전압값을 써야 되는 거 어떻게 보면 A 자승에서 뭔가를 빼주는데 뭘 빼준다고요? 기준이 이쪽이 전압을 볼 때는 이쪽을 먼저 보라고요. 첫 번째 봤습니다. 1번. 그러니까 여기 1이 되는 거죠. A 자승에서 1을 빼줬다. 그러면 전압을 이쪽으로 한번 봤으면 어떻게 합니까? 반대쪽도 한번 봐줘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럼 여기서는 A 자승에서 이쪽이 2번. 그러면 A가 되는 거죠. 그럼 C상으로 보게 되면 밑에는 여기는 다 똑같습니다. 여기하고 여기는. 이렇게. 그럼 여기를 딱 보면 C상일 때는 어디라고요? 여기가 기준이에서. 전압을 볼 때는 이쪽을 봐야 된다고요. 3번. 뭐라고요? A-1. 똑같고 이 뒤에는 뭐라고요? 이쪽으로 봤으니까 이번에 이쪽으로 가야 되겠죠? 4번. 그러면은 A-A 자성. 이렇게 된다는 얘기죠. 일선지락에서는. 근데 이거는 일선지락에서 전압을 구해야 될 때였으니까 이렇게 갖고 이게 이제 전압이 아니라 다른 걸로 바뀌면은 전류로 바뀌게 되면 이선 단락에서 그럼 여기가 바뀌어지겠죠? 다 똑같은데 그때 외우는 방법은 밑에는 다 똑같습니다. 근데 여기는 IB고 IC다. 나중에 계산을 해야 될 때. 그때 전압을 봤을 때 이쪽으로 봤지만 전류를 봤을 때 이쪽으로 본다고요. 그럼 이게 번호가 틀려지겠죠. 다른 번호로 쓰시면은. 예를 들어 여기서 B상에서 보는데 아까는 이쪽으로 봤는데 얘를 먼저 본다는 얘기죠. 얘를 A, 얘를 B. 그럼 A는 뭐라고요? A 자승 마이너스 A, 요건 A 자승 마이너스 1. 여기는 C상에서는 이쪽으로 안 보고 이쪽으로 보니까 이쪽이 C가 될 테고 이쪽이 D가 되겠죠. 예를 들어 그러면 여기서는 A 마이너스 A 자승, 요건 A 마이너스 1입니다. 근데 이 자세히 보시면은 왜 이렇게 했냐면 나중에 이걸 보다 보니까 헷갈리는데 VB하고 VC하고 IB하고 IC를 보면 여기하고 여기만 바뀌어집니다. 여기하고 요거 이렇게 얘가 이쪽으로 가고 얘가 이쪽으로 가고 얘가 이쪽으로 가고 얘가 이쪽으로 가는 부분이 있더라 이거죠. 그걸 보고 나서 아 이게 뭔가 그 벡터적으로 왔다 갔다 하는구나. 그렇게 해서 보니까 아 이 그림을 가지고 보면은 하나 기준은 똑같은데 한 번은 이쪽으로 보고 한 번은 이쪽으로 보니까 그거를 이렇게 나눠가지고 압류로 외워주면 좋겠더라. 이렇게 해왔던 거고 이게 일선 지락시에 지금 A상이 지락 났을 텐데 일선 지락시에 C상이 지락 나는 것도 계산을 해봤습니다. 이 벡터도에도 넣어가지고 실제로 C상이 저기 했으니까 그걸 가지고 계산을 해보니까 이 수식이 딱 맞아 떨어지더라 이거죠. 똑같은 수식입니다. 수식은 어차피 왜 벡터적으로 계산하는 거니까 그걸 그림으로 이해를 하면 여러분들이 오래 갑니다. 그래서 그런 연관관계를 자꾸 보면서 외우려고 노력하다 보니까 아 이게 괜찮구나 해서 그렇게 외웠던 부분이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제 여러분하고 같이 공유를 하고 여러분들이 또 좋은 아이디어가 있으면 안내를 해주시면 되는 거고요. 이렇게만 알고 있으면은 일선지락 전류에 대한 결과물은 잊어먹지가 않습니다. 근데 이제 일선지락은 하도 많이를 하니까 괜찮은데요. 뭐 성간단락을 하거나 그렇게 되면 여러분들 또 헷갈려집니다. 순서를 아까처럼 고장 조건을 만들고 그 다음에 고장 조건에서 기지량 미지량을 해가지고 그 다음에 대칭자법을 들어가서 뭔가 유출을 해놔야 되는데 대칭자법을 만들면서 발전기 기본식으로 넘어가는 단계에서 순서를 잘 못해가지고 못 넘어가는 경우가 생깁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계속 해가지고 비교를 해놓으시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순서적으로 이거 다음엔 뭐, 이거 다음엔 뭐, 이거 다음엔 뭐 이런 식으로 안 해놓으시면은 나중에 시간이 지나면요 잊어버리고요. 실제 시험장에 가서 가지고요. 중간에 과정들이 있습니다. 과정들이 있는데 그 과정이 기억이 안 납니다. 그러면 뭡니까? 이런 식으로 외워가지고 결과물을 쓰면 됩니다. 중간에 보는 과정 다 안 보거든요. 형태를. 근데 결론만 딱 보는 순간 눈에 보입니다. 저희 같은 경우는 하도 많이 보니까 딱 봐도 이게 틀렸는지 안 틀렸는지 압니다. 중간까지는 잘 안 보여도 결론은 아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을 하셔야 되고요. 무한대보성 같은 경우도 정의를 할 때 뭐라고요? Z0 V 관 용. 아까 어느 분이 그러셨죠? 개요를 쓸 때 그냥 쭉쭉쭉 이렇게 세 줄로 쓰는 게 낫습니까? 아니면 여기다 1번, 2번, 3번, 4번 쓰는 게 낫습니까? 당연히 1, 2, 3, 4가 눈에 잘 보이죠. 이게 뭐라고요? 내부 임피던스가 제로이고 전압의 크기와 위상이 부하의 증감에 관계없이 전혀 변화하지 않고 극히 큰 관성정수를 가지는 용, 육량 무한대 전원을 말한다. 아, 이런 것들도 빼먹지 말라는 얘기죠. 예?
왜? 눈에 띄게끔. 뭐 관성정수 용량, 그 다음에 전압, 내부 임피던스 이게 키워드입니다. 미사여구를 더 많이 넣을수록. 자꾸 하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걸 딱 요것만 외워주시면요, 무한대 모선은 절대 잊어버리지 않습니다. 나중에 무한대 모선을 설명하라 그러면 안 나오거든요. 단락비 설명하라. 단락비 뭐였죠? 키워드 정무학계 삼류지계. 이거 몇 번을 하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럼 여기서 딱 나오는 게, 이 개가 뭐냐? 계좌전류다. 여기도 계좌전류다. 응? 이건 뭐죠? 전격 속도에서 무브와 전압을 발생하는 데 필요한 계좌전류. 이거는 삼상단락전류와 같은 지속전류를 흘리는 데 필요한 계좌전류. 이런 식으로. 이걸 이렇게 나눠서 쓴 게 단락비다. 이렇게. 이런 식으로 외우는 겁니다, 그냥. 어떻게 방법이 없으니까. 단락비 설명하라고 해도 설명이 잘 안 되거든요. 근데 답안지를 보면 이렇게 돼 있거든요. 다른 사람의 답안지를 보면은. 이걸 쓰면서 이제 그림을 그리는 거죠. 단락비가 어떻게 된다. 단락비가 작은 거는 이런 거고, 단락비가 큰 거는 이런 거고, 이런 식으로 이제 부가 설명을 해가면서 좀 더 설명을 해줘야 된다는 얘기죠. 단락비라는 거 설명하기 힘드니까. 뭐, 쇼트 레이쇼? 이게 뭐지? 마땅히 안 되죠. 적절하게 영어도 써주시면서, 뭐 그림도 그려주시면서, 수식도 써주시면서, 이런 식의 내용들을 자꾸 써 나가셔야지만 됩니다. 전체적인 내용들은 한번 이렇게 설명을 해드렸고, 다시 한번 자료를 보시고, 이건 아주 빙산의 일각입니다.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모든 것들을 다 만들어 놓으셨을 때, 시험장에 가셔가지고, 부담 없이 답안지를 쓰실 수가 있습니다. 딱 문제를 보는 순간, 나와야죠. 이건 어떻게 써야 되겠다. 근데 문제를 보는 순간 이런 식으로 어떻게 써야 되겠다는 부분이 안 나오면 그때부터는 힘들어집니다. 제가 옛날에도 이걸 쓰는데 중간에 한번 막혔습니다. 아는데 5분을 섭외를 했습니다. 5분을. 결국 어떻게 했냐. 자릿수 비워놓고 나중에 다른 거 하고 나서 돌아와서 했습니다. 나중에 하니까 생각나더라고요. 그 순간에는 아무리 생각해도 생각 안 납니다. 안 날 때는. 그런 때는 다른 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답안지를 쓸 때도 보면 공간을 좀 여유있게 남겨놓고 뒤로 가서 쓰고 안 되면 다시 제거를 하는 방법도 있기 때문에 거기에 중간에 막힌다고 거기서 끙끙대지 말고요. 시간은 금입니다. 그 시간 안에 쓰려면은 진짜 옛날에 제가 80점 나왔을 때도 그 교시가 80점이 나왔는데요. 세 문제 쓰는데 50분밖에 안 걸렸습니다. 100분은 시험 보는데. 왜? 모범 답안을 알고 있으니까 쭉쭉쭉 쓰는 겁니다. 그냥 계속. 생각하고 그거 할 필요도 없습니다. 왜? 모범 답안대로 그냥 계속 쓰니까. 나머지 50분 동안 어떻게 하면 한 문제 풀었습니다. 근데 그 교시가 80점이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될 정도로 여러분들이 어떤 문제가 있었을 때 바로바로 쓸 수 있게끔 준비를 해놓지 않으시면은 점수가 잘 안 나온다는 얘기입니다. 문제 보고 생각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왜냐면 그거는 문제 답이 딱 명확하게 나왔을 때. 근데 요즘 문제들은 그 문제 답보다는 조금 더 생각을 해서 앞뒤로 뭔가 넣어줘야 될 걸 생각을 해야 되다 보니까 그거를 생각 안 하고 썼다가는 채점자가 왔을 때 중구난방이라는 얘기죠. 그래서 중구난방이 안 되려면 개요에서 내가 어떤 식으로 답안지를 유치해 나가겠다는 걸 딱 보여주고 나서 본문에 들어가서 그걸 정확하게 풀어줘야지만 채점자가 미리 보는 거죠. 이 사람이 어떻게 갈 거라는 걸 알고 보면은 좀 설득력 있게 보이는데 갑자기 발전기 자기여자연사 했더니 발전기 자기여자연사만 딱 적어놨습니다. 그럼 점수가 떨어질 수밖에 없죠. 왜 발전기 자기여자연상을 설명해야 되는지 그런 내용들부터 쓰고 그 다음 그거로 인한 문제점이 뭔지 이렇게 앞뒤로 이렇게 내용들을 좀 써줬을 때 기본적인 점수가 더 나온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은 여기 보시면은 그 Q넷에 들어가서 보시면은